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어요.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그때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체리마, 나 면허 땄다. 저는 그 말에 푸하고 웃음이 터져버렸어요. 아니, 안 웃을 수가 없었죠. 시어머니는 평생 운전대 근처에도 안 가신 분이셨습니다. 횡단보도 건너실 때도 차가 무섭다고 제 팔을 꽉 잡으시던 분이었어요. 야, 왜 웃어? 진짜야, 진짜라고.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면허를 따셨다고요? 차라리 제 남편이 집안일을 한다는 말이 더 믿기겠더라고요. 아, 네네. 어머니 축하드려요. 뭐야, 이 말투는? 안 믿는 거지? 끊어. 뚜. 전화가 끊겼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 단톡방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면허증 사진을 탁 올리셨더라고요. 진짜 시어머니 얼굴이 박힌 면허증이었어요.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혹시 이거 요즘 유행하는 AI 합성인가 싶었죠. 엄마, 이거 합성이야? 요즘 이런 거 합성하면 진짜 큰일 나. 감옥 간다니까. 남편도 저랑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답글이 올라온 지 3초도 안 돼서 남편 폰에 영상통화가 걸려왔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이 받자마자 시어머니가 면허증을 화면에 들이비셨어요. 이래도 합성이냐? 이래도? 엄마 진정해. 알았어. 알았다고. 합성은 네 대가리가 합성이다, 이 자식아. 시어머니는 잔뜩 화가 나 계셨습니다. 남편이 황급히 말을 돌렸어요. 운전면허 시험은 대체 언제 본 거야? 말도 없이. 근데 엄마, 면허증은 그냥 화장대 서랍에 넣어도 기념으로만 갖고 있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말대로 해. 엄마 운전하면 안 되잖아. 도로를 얼마나 위험하게 만들려고. 내가 왜?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증인데. 엄마, 제발. 차는 누가 뭐냐에 따라 교통수단이기도 하면서 흉기가 되기도 한다니까. 이 새끼가? 네가 나 운전하는 거 봤냐? 저는 영상통화 너머로 시어머니 표정을 봤습니다. 득이양양 그 자체였어요. 저 표정, 저 눈빛. 뭔가 큰일을 벌이기 직전의 사람 얼굴이었죠. 괜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면허증 따신 건 축하드릴 일인데 왜 저는 축하보다 걱정이 앞서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 면허증이 순순히 화장대 서랍에 들어갈 것 같지 않았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니 온 가족이 시댁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설마 면허증 관련은 아니겠지 생각하며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거실 정중앙 벽에 뭔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면허증이었어요. 그것도 컬러 복사해서 A2 사이즈로 확대한 뒤 금색 액자에 넣어서요. 마치 대통령 표창장처럼 거실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었죠. 저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시아버지 영정사진도 저 자리에 안 걸렸는데 면허증이 걸려 있더라고요. 왔냐? 다 봐라. 1회 합격이다. 1회. 시어머니가 손가락 하나를 펴보이며 득이양양하게 말씀하셨어요. 온 가족이 액자를 올려다 봤습니다. 남편은 말을 잃었고 시누이는 어이가 없는 표정이었죠. 저만 분위기 파악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너희들은 몇 번 만에 땄냐? 응?
엄마는 1회다 이 말이야. 1회. 단번에 붙었어. 시어머니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뭐라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어요. 엄마, 그 면허학원 어디야? 거의 수능 9등급을 서울대 보낸 수준인데. 찰싹. 시어머니 손바닥이 시누이 등짝에 착 달라붙었습니다. 아주 찰진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아! 엄마 왜 때려? 입을 그렇게 놀리니까 맞는 거야. 배 아프면 너도 따든가. 시누이가 등을 문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한숨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 같았죠. 아, 진짜. 우리나라 면허는 너무 쉽게 따게 해준다니까. 이러니까 도로가 무법지대지. 시누이가 작게 궁시렁거렸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 귀에는 안 들어갔어요. 저는 얼른 분위기를 수습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어머니. 액자가 정말 고급스럽네요. 속으로는 고급스럽긴 무슨 훈장도 아니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죠. 시어머니가 제 말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역시 이 집안에서 눈치 있는 건 저뿐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시어머니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손가락으로 밖을 가리키셨습니다. 따라 나와 봐라. 보여줄 거 있다. 그 한마디에 가족들 얼굴이 일제히 굳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쳐다봤고 저도 남편을 쳐다봤어요. 시누이는 이미 안색이 하얘져 있었죠. 보여줄 게 있다는 말이 왜 이렇게 무섭게 들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는 양떼처럼 시어머니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우리를 데리고 간 곳은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구석에 먼지 쌓인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시아버지 생전에 타시던 차였죠. 얼마나 오래됐는지 차가 화석이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공룡이 멸종하고 나서 만든 차 같았어요. 엄마, 아유, 이 차 언제적 차야? 시동이나 걸려? 남편이 차를 한 바퀴 돌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어요. 부르릉. 시동이 한 번에 걸려버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 걸리네 싶었어요. 안 걸렸으면 다 같이 집에 갔을 텐데요. 이제 이 차로 운전하고 다닐 거다. 시어머니가 당당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긴장감이 돌았어요. 남편 얼굴이 딱 굳더라고요. 엄마, 면허 딴 거랑 운전 잘하는 거랑 달라. 아직 도로는 위험해. 면허증이 뭐냐? 운전해도 된다는 국가공인 자격증이야. 나라에서 인정한 거라고. 그건 그렇지만. 그렇지만은 무슨? 너 국가를 못 믿냐? 너 아나키스트야?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누이가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어요. 엄마, 차라리 그 돈으로 택시 타고 전국 일주를 해. 그게 더 싸게 먹혀. 흥, 택시는 남의 차야. 내 차로 다녀야 맛이지. 맛은 무슨 맛이야? 도로에서 사고 나면 맛이 아니라 맛이 가는 거지.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끄셨습니다. 저는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어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거였죠. 시어머니가 안전벨트를 매시더니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드셨습니다. 타라, 드라이브 시켜줄게. 아무도 안 탔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보셨어요. 태경아, 어서 타. 나는 안 돼. 아이, 먹여 살릴 가족이 있어서. 가족은 무슨? 너 보험 들었잖아. 그건 죽어야 나오는 거잖아. 그러더니 남편이
저를 슬쩍 밀었습니다. 이 인간이 지금 마누라를 방패로 쓰는 거였어요. 미란아, 너 타. 나 차 멀미 있어. 원래 차 못 타. 야, 너 지난주에 놀러 간다고 강릉까지 차 타고 갔잖아. 그건 남의 차라 괜찮아. 뭐? 이 인연이 지금 뭐라고? 30년 넘게 차 타고 다닌 시누이가 갑자기 멀미가 생겼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슬금슬금 도망치려 했어요. 거의 다 빠져나가는 줄 알았죠. 체리마! 걸렸습니다. 시어머니 눈이 저를 똑바로 쏘아보고 있었어요. 셋 다 타! 지금 당장! 시어머니 목소리가 지하 주차장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시어머니 차에 타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자리였어요. 아무도 조수석에 안 타려고 했죠. 조수석은 사고 나면 제일 먼저 가는 자리였으니까요. 미란아, 너 앞에 타. 오빠가 타. 오빠가 장남이잖아. 장남이면 뭐, 앞에서 먼저 뒤지라고? 남편과 시누이가 눈싸움을 벌였습니다. 저는 슬쩍 뒷문 쪽으로 이동했어요. 그 순간 둘이 동시에 뒷문을 확 열었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밀려서 앞으로 튕겨나갔어요. 정신 차려보니 조수석 앞이었죠. 어머, 체리미가 앞에 타네. 역시 내 며느리야. 뒤에서 남편과 시누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게 들렸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으며 백미러로 뒤를 봤어요. 두 인간이 살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 핏줄은 역시 다르구나 싶었죠. 위기 상황에서 생존 본능이 확실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의기양양하게 출발하려고 했어요. 그때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사이드미러 펴야지. 시어머니가 이리저리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어요. 창문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했죠. 트렁크 열리는 소리도 났습니다. 한참을 헤매다가 겨우 사이드 미러를 펴셨어요. 아유, 불길하다, 진짜. 시끄러워. 학원 차랑 버튼 위치가 달라서 그래. 시누이가 또 소리쳤습니다. 엄마, 안전벨트 안 했어. 아이고, 알았다고. 시어머니가 투덜거리며 안전벨트를 매셨습니다. 저는 이미 안전벨트를 2번 감고 있었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드디어 시어머니가 엑셀을 힘껏 밟았습니다. 부앙! 엔진 소리만 요란하고 차는 꿈쩍도 안 했어요. 이거 왜 이래? 고장 났나?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기어 변속 안 하셨어요. 아직 피해요. 어머, 그랬나? 허허허. 시어머니가 멋쩍게 웃으셨어요. 저는 웃음이 안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남편과 시누이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었어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동시에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야, 어디 가? 이제 출발할 수 있어. 다시 타. 남편이 운전석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운전석에서 끌어내리며 말했어요. 엄마, 오늘은 여기까지. 끝이야. 야, 나 할 수 있어. 시어머니가 버둥거리셨지만 남편은 꿈쩍도 안 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거의 끌려가다시피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차키를 압수하며 선언했죠. 엄마 운전 연수 제대로 받기 전까지는 운전 금지야. 남편이 차키를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서 내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오늘 안 죽은 게 다행이었죠. 이후 시어머니가 단단히 삐지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족 단톡방에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평소엔 아침마다 건강정보 링크를 올리시던 분이셨죠. 며칠째 잠수를 타시니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폭풍 전에 고요 같았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3초 만에 끊겼어요. 뭘 하셔? 내 차키 도둑놈이랑은 할 말 없대. 도둑놈이래요. 친아들한테요. 시누이도 용감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역시 3초 만에 끊겼어요. 뭐래? 멀미 있는 년이랑은 상종도 안 한대. 아, 진짜 억울해. 나 진짜 멀미 있거든? 야, 너 30년 동안 차 타면서 멀미한 적 있어? 조용히 해. 그날 즉석에서 지어낸 멀미가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나 봅니다. 남편이 저를 힐끗 쳐다봤어요. 뭔가 불길한 눈빛이었죠. 여보, 당신이 좀 달래봐. 왜 내가? 당신 엄마잖아. 엄마가 나한테는 진짜 화났어. 근데 당신한테는 아직 괜찮잖아. 그건 그렇지만. 당신이 제일 운전 잘하잖아. 엄마도 그거 알아. 당신 말은 들을 거야. 운전 잘하는 게 이렇게 쓰일 줄 몰랐습니다. 괜히 면허 딴 게 후회됐어요. 저도 멀미 있다고 할 걸 그랬죠. 결국 저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TV도 안 켜고 멍하니 벽만 보고 계셨죠. 액자 속 면허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색 액자가 괜히 쓸쓸해 보였어요. 어머니, 밥은 드셨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숨만 깊게 내쉬셨어요. 체리마, 내가 그렇게 못 믿었냐? 네? 무슨 말씀이세요? 국가가 인정한 면허증이야.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급한 거라고. 근데 자식들이 인정을 안 해.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나도 알아. 내가 처음이라 서툰 거. 근데 기회도 안 주고 차키를 뺏어가면 어떡하냐.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도로가 정말 위험하거든요. 별별 미친놈들이 다 있어요. 시어머니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저는 기회다 싶었어요. 어머니, 힘들게 운전하지 마시고 택시 타세요. 부잣집 사모님들은 기사를 따로 두잖아요. 어머니도 택시를 전용 기사처럼 쓰시면 되죠. 택시를? 네, 그게 더 편하고 안전해요. 시어머니가 잠시 고민하셨습니다. 그게 좋겠냐? 당연하죠. 훨씬 좋죠.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이 운전 사태가 끝나나 싶었죠. 그때 시어머니 휴대폰에서 카톡 알람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심코 화면을 확인하셨어요.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습니다. 혈압이 실시간으로 오르는 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시어머니가 대답 대신 휴대폰을 제게 들이미셨습니다. 파크골프 단톡방이었어요. 누군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나 면허 땄더니 우리 애들이 차 뽑아줬어. 역시 자식 농사 잘 지었나 봐. 그 밑에 새 소나타 사진이 떡하니 올라와 있었습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신체였어요. 그리고 그 밑에 댓글이 하나 더 달렸습니다. 이제 이 방에서 운전 못하는 건 정미뿐이네. 하하.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어요. 시어머니 눈에서 불꽃이 튀는 것 같았죠. 어머니, 이분이 누구예요? 송경숙이, 이 나쁜 년. 아, 송경숙. 저도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도 욕을 하셔서
얼굴도 모르는데 이름은 외웠어요. 시어머니의 평생 라이벌이었죠. 같은 동네에서 40년을 살며 모든 걸 경쟁해온 사이였습니다. 자식 성적부터 남편 직장, 김장, 김치맛까지 안 싸운 게 없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손주 돌잔치 때 누가 더 큰 돌반지를 해줬냐로도 싸웠다고 했죠. 저년이 맨날 나한테 이래. 맨날 찔러. 만날 때마다 은근슬쩍 비교하고 무시하고. 망할년. 내가 반드시 운전 마스터에서 전용 코를 납작하게 만들 거야. 시어머니가 주먹을 불끈 쥐셨습니다. 저는 급하게 말렸어요. 어머니, 그냥 택시 타세요. 택시 타고 다니시면서 재력 뽐내세요. 그게 더 있어 보여요. 택시? 택시가 문제가 아니야. 시어머니 눈에 이미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송경숙이라는 이름 석자가 시어머니의 모든 이성을 증발시켜 버린 것 같았어요. 체리마,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양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나 너만 믿는다. 너만 믿어. 네? 어머니, 저는 내가 부탁 좀 하자. 나 연수 좀 시켜다오. 응? 이거 하나만 들어다오. 시어머니 눈이 세모로 변해 있었습니다.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은 눈이었어요. 이건 부탁이 아니라 협박이었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그게... 체리마, 이 은혜는 내가 죽어서도 안 잊을게. 응? 죽어서도 안 잊는다는 말이 왜 이렇게 무섭게 들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거절하면 그것도 안 잊겠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어요. 시어머니 운전 연수를 해드리기로요. 아까 택시 타시라고 설득한 게 10분 전이었는데 인생이 참 허무했습니다. 제가 연수를 해드리겠다고 하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환해지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잠깐만 있으라고 하시더니 작은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뭔가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어요. A4 용지에 뭔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연수 전에 조건이 있어. 시어머니가 진지한 표정으로 종이를 펼쳐 보이셨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운전 연수 시 지켜야 할 조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대체 언제 준비하신 거지 싶었어요. 아무리 봐도 제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신 거였습니다. 계획범이셨던 거죠. 하나, 연수 중에 소리 지르지 않기. 네? 둘, 한숨 쉬지 않기. 네. 셋, 혀 차지 않기. 넷, 눈 흘기지 않기. 다섯, 아 진짜 이런 말 하지 않기. 시어머니가 조건을 줄줄이 읊으셨습니다. 총 10개였어요. 저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연수 받으시는 분이 연수해주는 사람한테 조건을 걸다니요. 의리 갑한테 계약서를 들이미는 상황이었죠. 세상에 이런 연수생이 어디 있나 싶었어요. 어머니, 그럼 저도 조건 있어요. 뭐? 어머니만 조건 있으면 안 되죠. 저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당황하셨습니다. 본인만 조건 걸 줄 알았나 봐요. 표정이 살짝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첫 번째, 제가 멈추라고 하면 무조건 즉시 멈추기. 이유 묻지 말고 무조건이요. 그건 뭐, 알겠어. 두 번째, 경고 3번 누적되면 연수 영구 종료예요. 그리고 다시는 운전 안 하시는 거예요. 평생.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고작 3번? 그건 너무 가혹하다. 최소 10번은 줘야지.
3번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초보한테 3번이 말이 되냐? 5번. 3번이요. 체리마, 좀 봐라. 4번. 4번은 줘야 사람이지. 3번이요. 어머니, 도로에서는 한 번 실수하면 끝이에요. 3번도 많이 드리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꾹 깨무셨습니다. 억울한 표정이었지만 할 말이 없으신 것 같았어요. 저는 태연하게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싫으시면 안 해도 돼요. 저도 바쁜 사람이거든요. 아이, 알았어. 알았다고. 시어머니가 급하게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결국 쌍방 조건에 모두 동의하셨어요. 저는 조건들을 정리해서 종이에 적었습니다. 시어머니 조건 10개, 제 조건 2개. 개수는 시어머니가 많았지만 무게감은 제 조건이 압도적이었어요. 둘이 나란히 앉아서 휴대폰으로 촬영했어요. 증거로 남겨둔 거죠. 마치 국가 간 조약을 맺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유엔이면 저는 나토였어요. 핵 억지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연수 조건이 합의되자 시어머니가 바로 움직이셨습니다. 차키를 받으러 남편을 찾아가신 거예요.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을 내미셨어요. 차키 내놔. 싫어. 남편이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눈도 안 마주치고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뭐? 지금 엄마한테 싫다고 했어? 엄마 운전은 절대 안 돼. 위험해. 야, 오태경. 시어머니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본명이 나오면 심각한 거였죠. 내가 너 어렸을 때 말 가르칠 때 생각 안 나? 엄마 소리 한 번 하는데 2년 걸렸어. 2년. 근데 내가 포기했냐? 나 솔직히 그때 너 지능이 모자란 줄 알았어. 알아? 그래도 포기 안 했어. 그건 그때고. 구구단 알려줄 때는 7단 외우는데 3달 걸렸어. 3달 동안 매일 저녁마다 7 곱하기 7은 49, 7 곱하기 8은 56 했다고. 내가 포기했어? 엄마, 그 얘기는. 근데 자식들이 대가리 커질 대로 커지니까 엄마가 뭐 하나 배우고 싶다는데 한 번을 노력을 안 해봐. 딱 잘라 거절이야, 거절.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우는 척이었어요. 저는 알아볼 수 있었죠. 시어머니 눈물은 수도꼭지처럼 조절이 가능했거든요. 에휴, 자식 농사 잘못 지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뭘 바라고 낳아서 키웠나 몰라. 남편이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물 공격에 약한 스타일이었거든요. 엄마, 내가 싫다는 게 아니라 나이가 있어서 위험하다고. 나이? 내 나이가 몇인데? 나 58이야. 58. 아직 환갑도 안 됐어.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눈물은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분노와 슬픔의 하이브리드였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애를 낳지 말았어야 했어. 뭐하러 낳아서 고생했나 몰라. 결국 남편이 무너졌습니다. 한숨을 푹 쉬더니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냈어요. 여기, 대신 연수 잘 받아. 시어머니가 눈물을 뚝 그치셨습니다. 진짜 수도꼭지였어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체념한 표정이었죠. 여보, 잘 부탁해. 제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시아버지 차 앞에 섰습니다. 저는 우선 차를 공터로 이동시키려고 운전석에 탔어요. 시어머니는 조수석에 타셨죠.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나서자마자 차가 덜컹거리더니 멈춰버렸어요. 시동이 꺼졌습니다. 다시 걸어도 안 걸렸어요. 어머니, 차가... 왜? 시어머니가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타이어를 발로 걷어 차셨어요. 이 똥차가 왜 이래? 아, 진짜 하필 오늘. 시어머니가 분노하셨습니다. 하지만 차는 꿈쩍도 안 했어요. 결국 정비소에 견인을 요청했습니다. 연수는 시작도 못하고 첫날부터 좌절했어요. 인생이 참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정비소에서 엔진 문제라고 했어요. 교체 비용은 350만 원이었죠. 뭐? 350만 원? 미쳤어? 시어머니가 펄쩍 뛰셨습니다. 정비사가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근데 이 차 중고값이 18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뭐? 180만 원? 네, 차라리 폐차하시고 고물값이라도 받으세요. 수리하면 손해예요. 시어머니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지셨습니다. 차를 한 대 더 걷어 차셨어요. 이 똥차가 돈 먹는 하마도 아니고, 에휴. 결국 수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차는 폐차장으로 갔어요. 시아버지 유품이 고물값 받고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이제 연수 못하게 됐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저희 집으로 가셨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태경아, 네 차 키 내놔. 뭐? 네 차로 연수할 거야. 아, 그건 절대 안 돼. 남편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안 넘어갈 것 같았어요. 남편은 자기 차를 목숨보다 아꼈거든요. 저보다 차를 더 사랑하는 것 같을 때도 있었죠. 야, 오태경, 너 7살 때 기억나? 또 갑자기 무슨... 엄마가 그렇게 아끼던 화분이 있었잖아. 10년 키운 난. 그거 네가 축구한다고 집안에서 공 차다가 깼어. 아, 그게 언제적... 근데 내가 뭘 했어? 혼냈어? 안 혼냈지? 시어머니 눈에 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어제 본 것 같은 장면이었어요. 눈물 수도꼭지가 또 열린 거죠. 그때 회초리로 팼어야 했어. 아주 제대로 팼어라. 저것이 내 눈도 못 마주치지. 그랬으면 지금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체리마, 너는 내 손주 준이 쥐어 패면서 키워라. 응? 맞으면서 커야 효도해. 안 패면 저놈처럼 저렇게 돼. 저를 보며 우시는데 남편 욕을 하고 계셨어요. 묘한 상황이었죠. 에휴, 자식 새끼 키워도 다 소용없어. 에휴, 뭐하러 낳아서 밥 먹여 키웠나 몰라. 차라리 개를 키울 걸 그랬어. 개가 낫지, 개가. 남편이 TV를 보며 귀를 닫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채널만 계속 돌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죠. 30분 동안 쉬지 않고 우셨습니다. 결국 남편이 터졌어요. 아이씨, 여기. 남편이 차키를 던지듯 넘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뚝 그치고 차키를 낚아채셨어요. 집을 나서며 저를 보고 씩 웃으셨습니다. 체리마, 이걸로 연수하자. 저는 주차장에 세워진 남편 차를 바라봤습니다. 3년 된 신차였어요. 남편이 얼마나 아끼는지 아는데 이걸로 연수라니요.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첫 연수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온 대형 초보 운전 스티커를 꺼냈어요. 이건 필수였죠.
시어머니 운전 실력을 생각하면 스티커를 10개는 붙여야 했습니다. 차 뒤에 붙이려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이거 뒷유리에 붙여주세요. 저 전화 좀 받을게요. 시어머니에게 스티커를 맡기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트랑 미러를 조절하며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제발 조심해. 차 긁지만 마, 어? 사람 걱정은 안 하고 차 걱정이냐? 아유, 그게 아니라 둘 다 걱정이지. 엄마가 영 아니다 싶으면 그냥 포기하고 와. 안전이 제일이야. 알았어. 진짜 조심해. 범퍼 긁히면 나 진짜 운다. 남편이 차 걱정을 3번은 더 했습니다. 전화를 끊으니 시어머니가 스티커를 다 붙이셨더라고요. 다 붙였다. 근데 이런 거 왜 붙여? 창피하게. 어머니, 이거 안 붙이면 뒤에서 빵빵거려요. 필수예요. 에휴, 내가 그렇게 못하겠어? 시어머니가 운전석에 앉으시더니 갑자기 자신감이 넘치셨습니다. 자, 바로 도로 나가자. 빨리빨리. 네? 어머니, 안 돼요. 저는 기겁했습니다. 학원에서 배운 게 언제적인데 바로 도로를 나가나요? 일단 공터에서 연습부터 해요. 감 좀 익히시고요. 에이, 그냥 나가면 되지 뭘. 어머니, 제 조건 기억하시죠? 제 말 안 들으시면 경고해요. 시어머니가 입을 다무셨습니다. 계약의 힘은 위대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조수석에 태우고 직접 운전해서 한적한 공터로 갔습니다. 차를 세우고 시어머니와 자리를 바꿨어요. 자, 일단 시동 걸어보세요. 시어머니가 긴장한 표정으로 시동 버튼을 찾으셨습니다. 한참을 헤매셨어요. 분명 학원에서 배우셨을 텐데 다 까먹으신 것 같았죠. 어머니, 브레이크 밟고 버튼 누르세요. 아, 그렇지. 시동이 걸렸습니다. 이제 깜빡이 넣어보세요. 왼쪽이요. 시어머니가 뭔가를 만지셨어요. 슥슥. 와이퍼가 작동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와이퍼예요. 옆에 거요. 알아. 잠깐 헷갈렸어. 저는 속에서 뭔가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한숨이 나오려 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계약 조건에 한숨 금지가 있었거든요. 발끈하려다가 필사적으로 분노를 삼켰죠. 기본적인 것들은 차근차근 알려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꾸 본인 방식대로 하려고 하셨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버티자 싶었죠. 1시간쯤 연습한 뒤 비상등을 켜고 한적한 도로에 나갔습니다. 어머니, 일단 엑셀은 절대 밟지 마세요. 시속 20 이하로만 가는 거예요. 알았어, 알았다고. 저는 조수석에서 안전벨트를 2번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핸들을 꽉 잡고 도로를 달리셨습니다. 시속 20km였어요. 거북이도 울고 갈 속도였죠. 다행히 초보 스티커 덕분인지 다른 차들이 크게 항의 없이 앞질러 갔습니다. 1대, 2대, 3대. 우리 차만 빼고 다 지나갔어요. 체리마, 나 좀 엑셀 밟으면 안 되냐? 답답해 죽겠어. 안 돼요. 일단 간부터 익히세요. 에이, 조금만. 살짝만 밟으면 안 돼? 안 된다니까요. 어머니, 경고받고 싶으세요? 시어머니가 입을 삐죽거리셨습니다. 하지만 엑셀은 안 밟으셨어요. 그때 뒤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빵빵! 누군가 계속 따라오며 빵빵거렸어요. 저는 너무 늦게 가나 싶어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손으로 앞질러 가라고 수신호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차는 추월을 안 하고 계속 뒤에 붙어서 경적을 울렸습니다. 빵빵! 빵빵빵!
뭐야, 저 미친놈은. 지나가라는데 왜 안 가고 저래? 그러게요. 이상한 사람이네. 신호에 걸려서 멈췄습니다. 그 차가 옆 차선에 나란히 섰어요. 창문이 스르륵 내려갔습니다. 얼굴이 보였어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송경숙이었어요. 시어머니 평생 라이벌이요. 어머, 정미안이야? 운전 연수해? 송경숙이 비웃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긴가민가 했는데 맞네. 정미야, 초보 스티커가 너무 잘 어울려. 뭐? 근데 며느리한테 연수받는 거야? 행복한 고부관계네. 며느님, 우리 정미 운전 좀 잘 알려줘요. 정미가 어디 들이박으면 안 되잖아요. 어허허허. 혼자 다치면 상관없는데 운전이라는 게 남들도 다치게 하잖아. 그런 거 보면 정미는 운전 안 하는 게 대한민국 도로 평화에 일조하는 건데 기어이 운전대를 잡았네. 야, 송경숙! 너 지금... 아무튼 운전 조심해. 우리 나이에 사고 나면 한 방이다. 괜히 단톡방에 부구 문자 올리지 말고.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송경숙이 손을 흔들며 쌩하고 가버렸어요. 할 말 다 해놓고 도망가는 게 기술이더라고요. 저 아줌마 전생의 저격수였나 봅니다. 시어머니가 욕을 퍼부으셨어요. 저 나쁜 년. 아, 진짜 저 년 입을 시멘트로 틀어막아 버리고 싶다. 그러면서도 엑셀은 안 밟으셨습니다. 시속 20으로 천천히 가고 계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니까 괜히 열이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시당하는 꼴을 보니까 제가 다 분했어요. 송경숙 전현이 뭔데 우리 시어머니를 깔보나요?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엑셀 밟으세요. 뭐? 저 차 따라가요.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래, 그래라 역시 내 며느리지. 시어머니가 엑셀을 밟으셨습니다. 차가 앞으로 튀어나갔어요. 송경숙 차를 쫓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 아줌마가 갑자기 고속도로 IC로 빠지더라고요. 저는 소리쳤어요. 어머니, 차선 바꾸세요. 저기로 나가면 안 돼요. 알았어. 깜빡이. 시어머니가 뭔가를 만지셨습니다. 슥슥 와이퍼가 작동했어요. 아, 또요. 어머니, 그거 와이퍼예요. 옆에 거요. 뭐? 이게 아니야?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이것저것 만지셨습니다. 칙! 워셔액이 뿌려졌어요. 앞유리가 뿌옇게 변했습니다. 시야가 제로가 됐어요. 앞이 안 보여. 어머니, 차선 바꾸세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바꿔? 워셔액을 뿌리셨으면 와이퍼를 작동해야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앞이 안 보이니 차선 변경을 못 하셨어요. 우리 차는 그대로 고속도로에 진입해버렸습니다. 저는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아까 엑셀 밟으라고 한 제 입이 원망스러웠죠. 어머니,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가고 있어. 이게 천천히예요? 지금 70이에요. 시어머니가 당황하면 엑셀을 더 밟는 타입이셨습니다. 속도가 올라갔어요. 70, 80, 90. 계기판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갔죠. 브레이크요! 브레이크 밟으세요! 뭐? 그게 뭐야? 네? 저는 그를 의심했습니다. 브레이크를 모른다고요? 면허 시험에 브레이크 안 나왔나요? 대한민국 면허제도가 원망스러웠어요. 브레이크요! 멈추는 거요! 왼쪽 페달이요! 왼쪽? 오른쪽 아니야? 왼쪽! 저는 시어머니 등짝을 쳤습니다. 계약 조건이고 뭐고 없었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조건이 무슨 소용이에요. 알았어. 이거지? 시어머니가 브레이크를 밟으셨습니다. 끽! 차가 급정거했어요. 저는 식은땀을 닦았어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죠. 다행히 주변에 다른 차들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노려봤어요. 어머니, 경고 1회요. 뭐? 그건 좀 억울한데. 1회요? 시어머니가 입을 다무셨습니다. 다행히 톨게이트가 보였어요. 저는 톨게이트에서 차를 세우고 자리를 바꿨습니다. 직접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 뒤를 보다가 멈칫했어요. 초보 운전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보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거꾸로 붙어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차 안에서 자기 눈에 초보로 보이게 붙이신 거였죠. 반대로 붙였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갈 길이 멀었어요. 태평양보다 멀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연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고속도로 사건 이후로 시어머니가 많이 겸손해지셨어요. 죽을 뻔하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운전석에 앉으셨습니다. 시동 거는 것도 이제 헤매지 않으셨어요. 깜빡이랑 와이퍼도 구분하셨죠. 한번 혼나니까 확실히 달라지셨습니다. 저는 좀 안심이 됐어요. 어머니, 오늘은 한적한 도로로 가요. 천천히 감 익히시는 거예요. 알았어. 오늘은 내가 잘할게. 시어머니가 자신감 있게 출발하셨습니다. 확실히 이전보다 운전 감각이 좋아지셨어요. 핸들도 안정적으로 잡으시고 속도 조절도 하시고요. 이 정도면 금방 잘하시겠다 싶었죠. 그때 앞에 빨간 차가 보였습니다. 신호를 받고 멈춰 서 있었어요.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페라리였어요. 새빨간 페라리가 우리 앞에 떡하니 서 있었죠. 차값이 얼마인지 생각하니 등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어머니, 브레이크 밟으세요. 왜? 아직 멀었는데. 아니에요. 지금 밟으세요. 에이, 벌써 밟으면 뒤에서 빵빵거려. 시어머니가 계속 페라리 쪽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어요. 50m, 30m, 20m. 저는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브레이크요. 지금 당장요. 아, 왜 그래? 놀래키게. 시어머니가 그제야 브레이크를 밟으셨습니다. 페라리 코앞에서 멈췄어요.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안 부딪혔잖아. 어머니, 저 차가 뭔지 아세요? 빨간 차 아니야? 페라리예요. 저거 박으면 어머니 집 팔아야 돼요. 뭐? 수리비 주려면 집 팔아야 한다고요. 시어머니가 침을 꼴딱 삼키셨습니다. 페라리를 잠시 쳐다보셨어요. 눈이 휘둥그레지셨죠. 저게? 저 차가? 네, 저런 차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야, 그럼 친정 말해주지 그랬어. 내가 어떻게 알아?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셨습니다. 억울했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신호가 바뀌고 페라리가 출발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참 뒤에서 천천히 따라가셨어요. 이번엔 거리를 엄청 두셨죠. 페라리가 안 보일 때까지 궁시렁거리셨습니다. 저런 비싼 차는 법으로 도로에 못 나오게 해야 돼. 아, 일반인들 불안해서 어떻게 운전해? 어머니, 그건 좀... 아니, 왜 굳이 빨간색이야? 눈에 확 띄게. 있는 티를 내도 너무 낸다니까.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페라리 오너가 들으면 기가 막히겠지만 시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었어요. 연수가 계속됐습니다. 시어머니의 실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처음엔 깜빡이랑 와이퍼도 구분 못하시던 분이었죠. 이젠 차선 변경도 능숙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역시 동기부여가 중요했어요. 시어머니의 동기는 복수였죠. 송경숙 코를 납작하게 만들겠다는 집념이 실력을 끌어올린 거였습니다. 원한의 힘은 위대했어요. 어느 날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옆 차선을 보시더니 눈이 번쩍 뜨이셨어요. 체리마, 저거 봐. 네? 뭐요? 저 차, 송경숙이야. 진짜 송경숙이었습니다. 새 소나타가 옆 차선에 있었어요. 시어머니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체리마, 선글라스 있어? 네? 가방에요. 줘봐. 시어머니가 선글라스를 받아 쓰셨습니다. 갑자기 포스가 달라지셨어요. 할리우드 배우 같았죠. 시어머니가 송경숙 차 옆에 나란히 서셨습니다. 신호에 걸려서 둘 다 멈췄어요. 시어머니가 창문을 내리셨습니다. 어머, 경숙 씨 아니야? 송경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 정미 씨, 아직도 운전하는 거야? 보면 몰라? 근데 경숙 씨, 응? 정지선 밟았어. 뭐? 횡단보도 정지선. 밟으면 안 되는 거 몰라? 면허 언제 땄어? 송경숙이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진짜 정지선을 밟고 있었어요. 얼굴이 빨개졌죠. 아, 이게 초보도 아니고 그러다 범칙금 물어. 요즘 단속 많이 해. 그냥 조금 나간 거잖아. 조금이면 괜찮아? 법은 법이지. 나이 먹고 법규도 모르면 쪽팔린 거야. 송경숙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입만 벙긋거렸어요. 평생 시어머니 놀리기만 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당하는 거였죠. 그때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말씀하셨어요. 먼저 갈게. 법규 잘 지키고 안전운전해. 우리 나이엔 사고 나면 한 방이라며. 단톡방에 부구 문자 안 오게 알아서 잘하자. 저번에 송경숙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을 흔들며 요유히 출발하셨어요. 백미러로 송경숙 얼굴을 봤는데 넋이 나가 있었어요. 봤어? 걔 표정 봤어? 봤어요. 입이 이만큼 벌어져 있었어요. 아유, 시원해. 속이 다 뚫린다. 어머니, 완전 사이다예요. 저 완전 떨렸잖아요. 떨리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 맛에 운전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핸들을 탁 치며 웃으셨습니다. 저도 같이 웃었어요. 시원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이 물어봤습니다. 연수 어때? 엄마는 좀 하셔? 응, 잘하셔. 진짜? 우리 엄마가? 이젠 나보다 나을지도 몰라.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리도 아니었죠. 브레이크가 뭐냐고 물어보시던 분이셨으니까요. 시어머니 운전 실력이 일치월장했습니다. 이제 제가 옆에서 조마조마할 일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어느 날 저를 차에 태우셨습니다. 오늘 내가 밥 살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어머니가요? 어디요? 동네 밖으로 나가면 쭈꾸미 맛집 있어. 거기 가자. 시어머니가 직접 운전해서 맛집까지 가셨습니다. 한 번도 헤매지 않으셨어요. 내비게이션 보는 것도 능숙하셨죠. 처음에 와이퍼랑 깜빡이 구분 못하시던 분 맞나 싶었습니다. 사람의 성장이라는 게 참 신기했어요. 쭈꾸미가 나왔습니다. 얼큰하고 매콤한 게 끝내줬어요.
밥을 먹다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어머니, 근데 운전 왜 배우셨어요? 어? 진짜 이유요. 송경숙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셨어요. 네 시아버지 납골당 가려고. 저는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상상도 못한 대답이었어요. 네? 납골당이요? 응, 거기 가려고 배운 거야. 그거면 태경 씨한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모셔드린다고 했을 텐데. 태경이 바쁘잖아. 회사 다니느라 힘들고. 미란이도 자기 일 있고. 너도 애 키우느라 바쁘고. 그래도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싶어서 그래. 자식들 시간 맞추고 눈치 보고 그러기 싫어. 시어머니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빠 보고 싶을 때가 있어. 그게 꼭 명절이나 기일이 아니거든. 갑자기 새벽에 보고 싶을 때도 있고. 근데 그때마다 애들한테 데려다 달라고 하기가 그렇잖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괜히 코끝이 찡해졌어요. 그리고 운전 배워두면 여러모로 좋은 거 아니야. 마트도 가고 맛집도 가고. 시어머니가 웃어 보이셨습니다. 송경숙 때문에 불타오르시던 게 전부가 아니었던 거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저는 괜히 숙연해졌습니다. 쭈꾸미가 갑자기 안 넘어가더라고요. 며칠 뒤 연수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체리마, 오늘은 고속도로 타자. 고속도로요? 응, 갈 데가 있어. 저는 시어머니 표정을 보고 알았습니다. 어딜 가시려는지요? 네. 시어머니가 차에 올라타 내비게이션을 켜셨습니다. 목적지를 검색하셨어요. 화면에 뜬 글자를 봤습니다. 땡땡 추모공원. 시아버지가 계신 납골당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운전해서 납골당으로 향했어요. 한 번도 헤매지 않으셨죠. 처음 고속도로에서 브레이크가 뭐냐고 물어보시던 분이 맞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앞에 서셨어요. 미리 준비해 오신 소주를 한 잔 따라 올리셨습니다. 시든 꽃을 빼고 새 꽃으로 바꿔 꽂으셨어요. 저는 옆에서 숙연하게 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사진이 웃고 계셨어요. 생전에 좋으셨던 분이었죠. 시어머니가 갑자기 입을 여셨습니다. 여보, 나왔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뭘 했어? 내가 운전해서 여기까지 절대 못 올 거라고 했지?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싶었어요. 평생 운전 못할 거라고 택시나 타고 다니라고 했잖아. 기억나?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사진을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따지는 말투였습니다. 나 오늘 운전해서 왔어. 고속도로 타고. 어때? 놀랐지? 저는 하마터면 웃을 뻔했습니다. 납골당에서 남편한테 따지는 아내라니요. 돌아가신 분한테 자랑을 하고 계셨어요. 체리미가 연수해줬어. 착한 며느리야. 당신 아들보다 나아.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얼른 눈치를 챘어요. 아버님, 어머니 운전 진짜 잘하세요. 이제 저보다 나으실지도 몰라요. 시어머니가 흡족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다시 시아버지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거봐, 며느리도 인정했어. 나 면허도 땄고 운전도 잘해. 1회 합격이야, 1회. 손가락 하나를 펴보이셨어요.
거실에 걸린 금색 액자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웃음을 꾹 참았어요. 돌아가신 분한테까지 1회 합격 자랑을 하시다니요. 시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시아버지 사진을 한참 바라보셨어요. 표정이 달라지셨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운전도 배우고 맛집도 다니고 손주도 잘 크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걱정하지 말라고.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 없어도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 말고 편히 있어. 저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운전을 배운 진짜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한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당신 없어도 잘 살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 한마디를 하려고 면허를 따신 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 후로 시어머니는 한 달에 한두 번씩 혼자 운전해서 납골당에 다녀오셨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됐지만 시어머니는 늘 무사히 돌아오셨어요. 남편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시누이는 엄마가 사람이 달라졌다며 놀라워했어요.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사람은 동기만 있으면 변하더라고요. 송경숙은 더 이상 시어머니를 놀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운전 잘한다고 인정했죠. 파크골프 단톡방에서 시어머니 위세가 하늘을 찔렀어요. 가족 단톡방에는 시어머니가 드라이브 인증샷을 올리셨습니다. 가족들이 엄지척 이모티콘으로 응원했죠. 거실 금색 액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의 사이는 연수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까워졌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연수해줘서 면허 땄다고요. 처음엔 귀찮고 힘들었던 연수였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옆자리에 앉아봐야 한다는 말이 있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시어머니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가끔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드라이브 가자고요. 맛집에서 맛있는 걸 사주셨어요. 저는 이제 웃으며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를 믿게 됐거든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